안녕하세요. 왕눈이 아빠 김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데드락 모니터링입니다. 데드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진단 분석 방법,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BGuys 프로페셔널에서는 이 데드락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경고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단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라이브락, 데드락, 그리고 오류 1205번, 그리고 확장 이벤트, 트레이스 플래그 1222번 프로파일러입니다. 우선 라이브락과 데드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차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블러킹. 차단은 일종의 단방향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 수가 있죠. 어찌됐든 정체가 풀리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반면에 데드락은 양방향 차단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일방 차로에서 차 두 대가 서로 부딪혔을 때 둘 중에 한쪽은 차를 빼줘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죠. 정체가 풀릴 수 있게 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DB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DB라고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요. 동시에 대량의 서로 다른 스레드나 태스크가 동일 리소스에 혹은 서로 다른 리소스에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스레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 잠금, 락이라고 하는 리소스에서 이 데드락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환 데드락, 변환 데드락,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흔한 게 순환 교착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시죠.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title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특정 세션에서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세션에서 타이틀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첫 번째 세션이 타이틀 테이블에 또 다른 업데이트를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작업에 대해서는 블러킹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세션이 다시 author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면 이 또한 블러킹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차 두 대가 서로 부딪힌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다려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DB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두 세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당 스레드를 킬하게 됩니다. 이 킬 당한 쪽의 세션이 바로 데드락 빅팀에 해당이 되고요. 이 킬 당한 세션 쪽에 오류 1205번을 발생시킵니다. 즉 내가 킬 당했다라는 것을 1205번 오류를 통해서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데드락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혹은 특정 시점에 대량의 데드락이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그 데드락의 내용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업데이트랑 셀렉트가 경합이 됐는데 셀렉트가 죽은 경우, 그렇지 않고 업데이트가 죽은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데드락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요. 데드락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드락의 내용을 확인해서 진단 분석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SQL 서버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스 플래그. 추적 플래그 1222번을 걸어두는 건데요. 이제 과거에 1204번 플래그 많이 사용을 했었었죠. 이 트레이스 플래그를 걸어두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 에러 로그 파일에 그 데드락의 내용을 기록을 해줍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에러 로그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에러 로그 파일이 이제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관리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프로파일러 쪽에서도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러에서는 그 데드락의 내용을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편하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은 별도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는 이제 전제가 필요한 건데요. 별도의 액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데드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확장 이벤트, 익스텐디드 이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 확장 이벤트라고 하는 기능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면 바로 최근에 발생한 데드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기록만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각각 왕눈이와 함께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SQL BGuides 프로페셔널에서는 어떻게 데드락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진단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마찬가지로요. SQL BGuides 해머 툴을 이용을 해서 데드락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한 세션에서는 어서 테이블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요. 5초가량 대기했다가 타이틀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션, 이번에서는 타이틀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요. 5초가량 대기했다가 어서를 업데이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둘 중 한쪽에서 킬을 당하고 1205번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왕눈이 실행을 해서 출력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세션에서 각각 쿼리들을 실행을 하고요. 대략 5초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SQL BGuides 프로페셔널에서 데드락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우선 주요 성능 카운터 현황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요. 넘버 오브 데드락이라고 하는 성능 카운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성능 카운터 쪽에 앞서 그 알람, 폭탄이 터졌던 걸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경고 이력에서도 데드락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데드락 경고도 인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데드락의 내용을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SQL BGuides 쪽에서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장 이벤트 관리 및 수집이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인데요. 참고로 성능 카운터 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경고라고 뜨게 됐죠? 네,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SQL 프로파일러나 확장 이벤트 관리 기능에서 추적 가능이라고 도움말을 제공을 해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확장 이벤트 관리 및 수집 기능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 확장 이벤트 기능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데요. 어디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시스템 헬스라고 하는 SQL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확장 이벤트 세션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최근 이벤트 목록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확장 이벤트 리스트들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이벤트에 대한 집계 결과를 오른쪽에다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데드락 이벤트, XML 데드락 리포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최근에 5건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카운트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데드락 리포트요. 그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 역시 오른쪽에서 이벤트 데이터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XML 리포트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인데요. 실제로는 XML 포맷인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ML 형태의 데이터로 데드락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2개의 프로세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2개의 프로세스에서 데드락이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는 SPID 세션이 58번이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는 세션이 59번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빅팀 키를 당했냐면 프로세스 8005입니다. 여기 8005번이 바로 첫 번째 프로세스죠. 58번이 킬을 당했고요. 세션 2번이 킬을 당했습니다. 타이틀을 먼저 업데이트한 쪽에서 킬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당하는 두 프로세스 세션에 어떤 쿼리가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별도의 액션 없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죠. 어떠한 잠금의 대기가 있었는지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왕눈이 쪽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줍니다. SSMS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그래프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58번 세션에서 수행된 쿼리와 59번에서 수행된 세션의 쿼리들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58번 세션이 빅팀 키를 당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이 정도가 확장 이벤트 그리고 SQL 비가이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단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SQL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가 바로 추적 플래그 1222번입니다. dbcc trace on 명령을 이용을 하면 이 플래그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dbcc trace status를 이용을 하면 현재 몇 번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2번이 글로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에라 로그예요. 보시는 것처럼 SQL 서버 로그 중에 SQL 서버 에라 로그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 SQL 서버 에라 로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보기 편하게 최근 날짜 순이 아니라 과거 날짜 순으로 어센딩, 오름차순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데드락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봤던 XML과 같은 형태의 오류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프로세스 8005번과 프로세스 8086번에 대해서 데드락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중에 8005번이 빅팀 키를 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서 보셨던 확장 이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제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세션에서 어떤 테이블 그리고 어떤 인덱스들을 사용을 했는지 또 어떤 잠금들이 서로 각각 웨이트 상태였었는지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
아실 수 있죠. 이것이 주조 플래그 1222번 혹은 1204번을 이용해서 얻어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파일러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 프로파일러에서 서버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템플릿은 비어 있은 상태에서 이벤트 선택에 가면 잠금 락에 보시는 것처럼 데드락 그래프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고요. 앞서 보셨던 데드락을 한 번 더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5초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왕눈이 쪽에서 넘버 오브 데드락 초당 발생된 데드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이고요. 자, 프로파일러 쪽에서 데드락 그래프가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세션 2 59번 하고요. 세션 1 58번 하고 서로 다른 테이블, 서로 다른 인덱스 간에 서로 업데이트 수행하는 과정에서 59번 세션 쪽에서 킬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SQL BigEye 프로페셔널 그리고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 데드락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데드락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잠금 혹은 차단 그리고 쿼리 튜닝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데드락의 기본적인 조치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 혹은 뭐 튜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데드락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